오늘은 어떻게 행동해야 속옷도 빨아주는지 5가지 팁 알려줄게. 그리고 내가 반말하는 건 너의 머릿속에 쏙 박히도록 하기 위함이니 기분 나빠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 5분도 안 걸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말로만 확인하려고 해. 사랑해라는 말이나 기념일 챙기는 걸로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그런데 진짜 현실적인 연애와 부부 생활에서는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사랑이 증명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속옷을 빨아주는 마음이야. 이건 단순히 세탁이라는 행위가 아니야. 서로의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책임지고 더럽고 귀찮은 부분까지 돌봐줄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증거지. 그리고 누가 먼저 빨래를 맡느냐는 사실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럼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가 속옷까지 기꺼이 빨아줄 정도로 마음을 내어줄까? 여기 5가지를 아주 현실적이고 자극적으로 말해줄게. 첫째, 존중을 보여주는 사람 앞에서는 속옷 빨래도 사랑이 된다. 연애건 결혼이건 오래가는 커플의 핵심은 존중이야. 근데 존중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파트너가 집에 왔을 때 무심하게 TV만 보는 게 아니라 수고했어. 오늘 힘들었지? 한마디 건네는 거. 또 식탁에 앉을 때 상대방이 앉을 자리를 먼저 챙겨주거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먼저 문 열어주는 작은 배려들. 이게 쌓이면 이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신뢰가 생겨.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러운 빨래조차 귀찮지 않게 돼. 속옷은 제일 사적인 물건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손대기 싫은 영역이야. 근데 존중받는 기분이 드는 순간 속옷을 빨아주는 게 희생이 아니라 내 사람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지. 반대로 무시하거나 대놓고 하찮게 대하는데 누가 속옷까지 챙겨주고 싶겠어? 존중 없는 사랑은 결국 건조해지고 속옷은커녕 양말 하나도 빨아주기 싫어지는 법이야. 둘째, 함께하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면 속옷도 기꺼이 빨아준다. 안정감이라는 건 단순히 돈 잘 벌고 집안에 문제 없다는 게 아니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대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지. 예를 들어 연애할 때 자꾸 연락 두절되거나 이유 없는 의심을 받게 만들면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금방 식어. 부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야. 바람 의심되는 행동하거나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굴면 속옷 빨래는 고사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해져. 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는 감정을 심어주면 달라져. 힘든 하루 끝나고 돌아와서 속옷 빨래 같은 자잘한 일까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사랑은 결국 감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유지되는 거야. 불안한 관계에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귀찮지만 안정된 관계에서는 손에 거품 묻혀서 속옷 비비는 것조차 내 사랑을 지키는 행동이 되는 거지. 셋째, 꾸준히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속옷 빨래는 당연한 보상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 초반에는 표현 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져. 결혼해서 몇 년 지나면 더 심하지. 알아서 알겠지라는 태도로 무뚝뚝하게 굴면 상대 마음은 서서히 멀어져. 근데 애정 표현이 꾸준한 사람은 다르지. 작은 메시지라도 오늘도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해주거나 아무 이유 없이 포옹해주는 것, 잊지 않고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게 단순히 달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그러면 속옷 빨래 같은 귀찮은 일도 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랑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져.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한번 잘해주고 말 게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야 해. 꾸준한 애정 표현 앞에서는 귀찮음보다 사랑이 앞서게 돼. 속옷 빨래조차 내 사람이니까 해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바뀌지. 반대로 무뚝뚝하고 표현 없는 사람 옆에선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나라는 불만만 쌓이는 거야. 넷째, 평소에 같이 고생을 나누는 사람은 속옷 빨래도 함께해. 사랑은 공평해야 오래가. 집안일이건 생활이건 한쪽만 계속 떠맡게 되면 결국 불만이 폭발해. 특히 속옷 빨래 같은 건 가장 사적인 일이라 보통 상대방이 나 혼자만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손 안 대. 근데 만약 같이 요리하고 청소하고 생활 속 작은 고생까지 함께 나누는 사람이면 달라져.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너도 해라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하자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부부라면 빨래도 같이 개고 연애하는 사이라면 작은 집안일도 함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 그래야 속옷 빨래라는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돼. 결국 상대방이 내 고생을 알아주고 나도 그 사람 고생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가능한 거야. 진짜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같이 고생을 선택하는 거거든. 마지막 5째, 진심으로 섹시하게 느껴지는 상대라면 속옷 빨래조차 다르게 보인다. 이건 좀 자극적인 이야기지만 현실적인 포인트야. 사랑은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매력과도 연결돼. 상대가 여전히 나를 설레게 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 속옷 빨래조차 섹시한 의미로 다가온다. 그냥 빨래가 아니라 이 속옷을 입고 내 옆에 서 있을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거지. 사랑이 식은 관계에서는 속옷이 단순히 더럽고 귀찮은 물건일 뿐이야.
하지만 열정이 살아있는 관계에서는 속옷도 사랑의 상징으로 바뀐다. 결국 섹스리스 커플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서로를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야. 섹시함을 유지하는 커플은 속옷, 빨래조차 기꺼이 하게 돼. 왜냐면 그건 단순한 세탁이 아니라 여전히 불타는 관계의 일부니까. 정리하자면 속옷을 빨아주는 마음은 단순히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와 온도를 보여주는 상징이야. 존중이 쌓이면 귀찮음이 사라지고 안정감이 있으면 사소한 일도 사랑이 되고 꾸준한 애정 표현은 빨래조차 보상으로 바뀌고 고생을 함께 나누면 속옷도 같이 돌보게 되며 매력이 살아있으면 빨래마저 섹시한 의미가 돼. 결국 속옷을 빨아주는 행동은 그냥 손에 거품 묻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너를 끝까지 내 사람으로 품는다는 무언의 선언이야. 알겠지? 깨달음이 있나요?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